오늘은 갑신년에 태어난 을류 일주를 가지고 있는 76세 남성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보실 때 어느 계절에 태어난 일주인지를 먼저 그림을 그려보셔야겠죠. 그래서 미월, 늦여름에 태어난 이 덩굴나무 또는 화초와 같은 이렇게 작은 나무인데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오시니까 낮 시간이네요. 그래서 이 늦여름에 덩굴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습기도 많이 먹고 햇살도 많이 받아서 뭔가 풍성한 을목이죠. 근데 낮 시간이니까 이 을목이 굉장히 뭔가 풍요롭고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을목의 사주를 가진 남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오행의 구조를 봐야겠죠. 그래서 목일주니까 목이 몇 개입니까? 목이 2개네요. 화는 하나, 토는 하나, 금은 3개, 수는 하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개, 3개, 4개, 5, 8개 딱 맞네요. 여기서 오행이 먼저 고루 갖춰졌다라고 봐서 이 사주가 굉장히 안정적인 사주다. 잘 타고난 사주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이 사주에서 많은 것은 금이 많네요. 금이 많고 그래서 약을 이 금을 극해 줄 수 있는 거 화가 되겠죠. 화가 약이겠네요. 화가 약이다. 그래서 오행상으로는 금이 굉장히 많다. 금이 많다라는 건 뭔가 수렴하고 결실을 잘 맺는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여기 사주의 구조를 보면요. 구조는 신강하냐 신약이냐를 파악을 하는 건데 먼저 이 일주가 월지에 분산이 됐어요. 그래서 기를 분산을 시켰으므로 이때는 우리가 신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기운을 많이 받지 못하고 분산이 되었다. 그리고 세력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생조해 주는 게 몇 개냐라고 보면 목하고 수 2개밖에 없네요. 3개는 있어야지 득세가 되죠. 그래서 실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지, 즉 지장간에 을목을 도와주거나 생조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방합이나 삼합에서 목이 들어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해묘미 해서 해묘미 미 이게 삼합이죠. 삼합에 미 하나 목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묘진에서 없네요. 그래서 실지를 했네요. 즉 3개를 지장간에 한 3개 정도 있어야만이 득지를 하는데 득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해졌는데 뭐 때문에 약해졌느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에서 많은 게 금이 많죠. 물론 여기 신유술 해서 금합이 들었고요. 오미에서 화합이 들었네요. 그래서 이 사주에는 지금 금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합이 들어있는 거고 또 이 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화합이 등장해서 금을 제어를 해주네요. 어떻게 보면 재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합이 지지해가 이렇게 잘 듣는 것 자체도 좋은데 안 좋은 오행을 극해주는 것이 또 합으로 들어있어서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이 많아서 문제인데 금은 여기에서 관이 되죠. 그래서 다관살 신약. 이 사람이 약해지는 것은 관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을 멀리해야 된다. 이 관의 기운을 빼주려면 그것은 인수입니다. 그래서 이 목을 도와주는 인수, 즉 이 임수가 용신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임수, 정인, 용신을 일단은 적어 놓고요. 그리고 이 사주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죠? 늦여름에 태어났죠? 그래서 남방에서 태어났네요. 동방은 따뜻한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따뜻한 것은 별로 썩 좋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북서가 좋은 방향이라고 보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건강해지려면 어느 쪽으로 가요? 북서에 있는 게 가장 좋다. 격국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타고난 기운이니까요. 그래서 이 미토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미의 지장간에 정을기가 있죠. 그래서 정을기에서 기가 정기잖아요. 근데 정을기, 기토가 투관이 안 돼 있네요. 을이 들어있는데 비견이니까 이건 걸록인데 정기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화도 힘이 적지는 않죠. 그래서 오화, 정의 기운, 즉 화의 기운이 있는 것을 격국으로 삼는다라고 보면 이 사람은 식신격이 되겠네요. 즉 부모한테 타고 나온 기운이 잘 먹고 건강한 기운을 타고 왔고 재능을 많이 가지고 타고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희신은 을목의 희신은 을목 자체 신약이니까 을목 자체나 을목을 도와주는 거겠죠. 그런데 수가 용신이기 때문에 수가 가장 좋은 희신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체 신약이니까 목이 또 희신이겠네요. 기신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금이 되겠네요. 또 금을 도와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금을 도와주는 것은 토네요. 그리고 이 목을 설기시켜 주는 것이 화죠. 그래서 화도 별로 썩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소와 목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일의 성취도가 굉장히 높고 금토화가 있을 때 일의 성취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한 장부는 이 사람을 신약하게 너무 많아서 신약하게 만든 게 강한 장부겠죠. 그래서 금, 패대장, 토, 비위, 화, 심소장. 이 사람의 허약한 장부는 신장, 수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희신이 지금 허약한 장부죠. 그래서 신방광, 그리고 목, 간담. 그래서 이분이 오신 것은 거의 뭐 10여 년 가까이가 됐는데 중풍을 맞으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중풍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근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간담에 관련된 기능이 많이 약해서 중풍이 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대운을 해석을 해보면 대운은 먼저 조우와 조우적인 부분은 이 지지를 보고 파악을 하는 거고요. 현재 대운마다의 어떤 본인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천간은 일의 성취도를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용신을 생에 주거나 용신인 해는 일이 굉장히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운을 여러분하고 보면 이 사람이 좋은 방향이 북서 방향이죠. 그래서 북방향은 대단히 좋고요. 그래서 축, 자, 해 이 방향은 대단히 좋고 그리고 술, 유, 신 이 방향도 좋네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방향이 조금 나쁘네요. 동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쭉 환경들이 좋았다는 거죠. 본인의 삶의 무대는 본인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 왜냐하면 임수 정인이니까 지혜로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와준 영향력을 받아서 굉장히 편하게 지냈을 것이고 그리고 일의 성취도는 초년에 보니까 지금 수가 좋죠. 그래서 수가 아주 잘 들어왔네요. 수 공부를 잘했겠죠. 환경도 좋았고 부모한테 잘 타고 나왔고 시럽 있나요? 그래서 초년 때는 좋은 가정의 환경에서 잘 자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26대운, 36대운 이렇게 보니까 목의 대운이네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이때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컨디션도 괜찮고 괜찮았다. 근데 이제 46대운, 56대운, 66대운부터 여기 보시면 기신에 해당되는 토화가 들어왔네요. 예. 그래서 물론 금보다는 아주 나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좋은 대운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운에 관련돼서는 46세 전까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성취도가 굉장히 높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복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죠. 지지를 가지고 있는데 16세 유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이 16세의 대운 때는 이 유가 들어온 대운 때는 뭔가 형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주변의 어떤 상황들에 굉장히 크게 어려움이 한 번은 스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